있습니다. 제가 진행 사회를 보겠습니다. 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동안에 국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현장에서 이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해 주신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해서 오랜만에 이런 기자회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의정활동, 본위원회 의정활동을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대 국회가 시작할 때가 산모와 영유아의 연쇄 사망 사건, 이것이 사회문제시 되고 그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결과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런 화학 제품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시점이었고요. 그게 밝혀진 지 일주기가 됐는데도 아무런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로서 정치권에 그런 압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권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도 비판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까지도 배상 문제나 가해기업의 처벌 등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됐고, 지금 임기 동안에 19대 임기가 끝나가는 동안에도 정부가 일부 지원을 시작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인정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피해자들은 타지 영국까지 가서 이 화학 제품을 만든 회사 중 한 곳의 본사와 또 국제적인 소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4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 때문에 이분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제품은 누적 판매량이 800만 개에 이릅니다.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 제품을 사용한 꼴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또 제 동료 의원이나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고 토론했던 환경 직원들도 이 제품을 본인도 사용했다, 잔기침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합니다. 이 병은 영유아와 산모를 비롯한 이 피해자들의 폐를 한순간에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제대로 숨을 못 쉬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독성 물질 때문에 발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품을 만든 가해 기업들은 소송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이 폐 질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항변할 정도로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대기업과의 어떤 끝없는 소송으로, 그리고 대형 로펌과 어떤 개인들 간의 다익과 골리앗 싸움 이상의 불합리한 싸움으로 이 피해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가 철저히 이 피해자들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일부 지원금 가지고 결국에 가해기업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런 구실을 가지고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피해 접수와 조사 자체에도 아주 소극적이고 이 문제를 빨리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들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뺌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조사가 되려면 이 800만 개나 되는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정말 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어떤 유해 증상은 없는지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는 지금 소극적으로 피해 접수 기한을 아주 짧게 두고 또
지난해까지로 이런 조사 기한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보건시민센터나 피해자 모임과 같은 이런 시민단체가 오히려 더 SNS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정부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은 정부가 조사 기한을 충분히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런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한 없는 피해 접수를 해야 되고 장하나 의원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피해자 모임은 정부가 어쨌든 간에 최소한 국민의 이런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피해 접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빨리 아주 최소한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 접수를 재개하고 무한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끝없는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피해자분들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고 피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성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안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옥시 사업 앞에서 24시간 노숙 항의를 하고 지금 왔는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뱃속에 있던 태아가 그때 당시 사망했고요. 지금 생존해 있는 아들이 지금 폐섬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옥시 앞에서 24시간 노숙 항의를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과 건강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할 그 권리들을 투쟁을 해서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저희가 보장되어 있는 권리 자체도 지켜주지 않고 기업조차 정부가 그런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해기업들이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계속 노숙 항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멀리 경북 구미에서 온 김덕종 씨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종입니다. 저는 저 첫째 아들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이제 2009년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영국 옥시 본사 항의차 영국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시 본사를 상대로 지금 영국 국제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자비를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영국 옥시 본사까지 가서 항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부가 상대로 영국 옥시 본사 상대로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개인이 직접 기업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정부에서는 법으로 해결하라 하는데 그럼 과연 법이 저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국민을 법이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방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고 과연 정부는 국민과의 어떤 관계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저희 아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받았는 조사 결과 안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이 사망 진단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사 결과 안내서에
분명히 의견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의 가능성 거의 확실이라고 정부에서 조사했는 결과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제의가 있어야 되는, 전혀 그 후속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런 별가지 종이 한 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용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아이가 폐섬유화 발병을 받았고요. 2012년에 2차 판정을 받아서 지금 피해자 가족 모임에 나와서 항의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 피해자 접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과 일가 친척들도 지금 접수 상황이고요. 정부와 가해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아픔을 아신다면 빠른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섭입니다. 저는 2011년 한참 그 가스회사 문제가 발병할 때 폐섬유화를 앓게 된 저희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에 3살에서 4살 정도 됐고요. 근데 갑자기 개표를 하더라고요. 기침도 심하게 하고 밤새도록 할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잠도 못 자고 먹는 걸 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얘가 왜 그러지? 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참 무책임했고요. 그리고 얘가 밥을 안 먹는다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게 했는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안쓰럽고 죄스럽네요.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원인을 알고부터는 정말 화도 많이 났습니다. 현재 아이는 폐섬유화로 인해서 옆에 폐 쪽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폐 조직을 떼서 폐섬유화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한 증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고 있으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희 가족 모두가 지금 현재 그 폐섬유화 등급 판정을 받고 지금 가족 사례로 보고는 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아이는 지금 거의 확실에 소속돼 있고, 저희 둘째 아이도 폐하 속에, 뱃속에 있었는데 3등급이라는 이제 가능성이 낮은 쪽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도 똑같이 애기 엄마와 저도 가능성이 없음을 받았지만, 사실상 한 집안에서 한 밤에, 더군다나 밤에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1등급을 받고, 누구는 가장 높음을 받고, 누구는 또 그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결과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질환도 틀리고, 저도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폐도 아프고 그러는데요. 근데 되도록이면 모든 저 피해자들이, 가족 피해자이니까 이걸 맞게 어디가 피해가 정말 있는지 질환별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조속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피해자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현재 12월 말일로 끝난 모집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3, 4등급 피해자들에게 질환별 분류를 다 해서 그만큼 또 피해자들을 이렇게 더욱 확대해가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해자 모임 대표 맡고 있는 강찬호라고 합니다. 저희 딸 5살 때 피해를 입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목숨은 건졌는데, 어쨌든 피해자들이 다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퇴원한 이후에도 지금도 이제 이렇게 어제도 병원 갔다 왔는데 이제 천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천식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가족들은 그 후유증으로 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 발병 이후의 건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게 그걸로 인한 건지 어떻게 아느냐. 지나 보니까 이런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밝혀졌잖아요. 어느 방송사 PD분은 이 사건 두고 가정 안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일부 의료비 지원되는 거 일부 그것도 제한된 지원이었고 피해자 몇몇 분들이 소송 중에 가해기업하고 몇몇 사람들이 합의를 본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급은 나눠져 있고 피해자들은 가기각이 찢겨져 있습니다. 4년 5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건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정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사용을 했었고 사용하라고 모든 매체가 권장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결과입니다. 소비재이고 생활용품이 일으킨 참사입니다. 앞으로 더 큰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당사자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해야 되고 정부도 이 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가해기업도 사회적 책임 다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요구를 4년째 5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3차 접수 결과 3차 접수는 환경부가 맡았고요. 2015년 4월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결과입니다. 752명이 접수됐고요. 그 중에 사망자는 75명입니다. 1, 2차 피해자가 530명이었고 그 중에 143명이 사망자였습니다. 모두 합하면 1차와 2차, 3차를 모두 합하면 무려 1282명이 피해 조사 및 신고자입니다. 이 중에 사망자는 218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생활용품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해 특징에 대해서는 거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3차 신고를 받으면서 사망자가 아마 몇 명 안 될 것이다. 10명 이하일걸? 거의 다 신고되지 않았나? 이랬는데 무려 75명이나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그 밑에 피해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연령대별 기자회견문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연령대별 상황입니다. 10대 미만과 10대가 가장 많고요. 3, 40대가 많습니다. 이거는 1차 조사 때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1차 때는 3세 이하가 많았고요. 그리고 30대 여성이 많았습니다.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엄마들이 많은 피해를 받는데 3차의 경우의 특징을 보면 좀 다릅니다. 아마도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된 사람들의 경우 이런 나이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10대 또는 10대 미만 3, 40대 이렇게 피해가 많은 주로 어린이와 젊은 분들의 피해가 집중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와 5페이지에는 이번 3차에 신고된 분들의 거주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신고 조사자의 거주지와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걸쳐 있고요. 거의 인구,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함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전국 규모의 최초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ARS 알리기 방식으로 했는데요. 응답자의 22%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 인구의 5명 중에서 1명, 10명 중에 2명꼴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사용했다는 응답자의 20.9%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2010년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당시에 인구인 약 4,900만 명을 대입하면은 국민 5명 중 1명이 1,087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요. 227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건강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숫자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아까 장하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피해자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조사 결과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둘러서 피해 신고를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것도요, 재작년에 마감한다는 거를 국회에서 요구해서 1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또 저희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약 20여 건의 피해 신고 문의가 들어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거듭된 그 피해 신고 연장 요청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과적으로 가해자 편을 드는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보건정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위한 정책입니까?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환경보건정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장하나 의원, 심상정 의원 두 분과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센터를 별도로 개설을 하고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신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받은 결과를 국회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추가적인 접수 창구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국민 여론이 심각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제2의 사건이 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이 보상이 돼야 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와 이런 흐름을 검찰이 충분히 인식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단죄하지 않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나고 또 제조사는 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9년째 끌어온 산업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 백혈병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5년째 끌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보건 사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확실하게 해결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저희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같습니까? 나갔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기자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